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청혼, 심부름센터, 재탄생, 우리 땅. 네, 먼저 청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14일 최종회가 방송된 월화극 저녁까지 드실래요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디너메이트에서 마침내 연인이 된 혜경과 도희 커플의 1년 뒤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혜경은 두 사람의 첫 저녁 식사였던 제주도 푸드트럭 컵밥의 추억을 재현하면서 도희에게 청혼을 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니, 밥 먹자고 2시간 달려서 여기서 먹자고요? 아, 횟집 되겠지. 여기 널리면 맛집인데? 내가 음식 선택에 있어서 촉이 좀 세거든.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아, 이제 지금 저기서 먹자고요?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실내에 있는 식당으로 가죠. 제가 음식 선택에 있어서 촉이 세거든요? 예? 근데 손님이 우리밖에 없네요? 응? 그러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겠다. 드시죠. 맛있어요. 맛있어? 응. 있잖아. 내가 너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한 일이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서 말인데 나랑 매일 저녁 같이 먹자. 이제 그만 넘어와.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2달간의 달콤한 여정을 마무리 지은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마지막까지 함께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저녁까지 드실래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도희, 혜경이 앞으로 수없이 함께할 저녁 식사를 응원합니다.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지막까지 응원했어요. 나도 저녁같이 먹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네. 원작 웹툰이랑 달라서 아쉬움, 음식이랑 추억이 이어지는 게 포인트인데 그 감성이 드라마에선 안 살아서 실망스러움. 원작과 너무 달라서 웹툰 팬으로서는 너무 안타깝네요. 마지막까지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캐릭터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두 주인공의 달달한 결말을 보면서 행복하다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원작 웹툰과는 달라진 전개에 마지막까지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네, 저는 이 등장인물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의 문제, 아픔들을 잘 치유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최종회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는 키에노와 남아양의 결혼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정재혁과 진노을의 그 어떤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심기일전은 또 나름대로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이 음식이 그 이야기와 좀 더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얽혀서 한꺼번에 좀 살아나지를 못했다는 점. 어떤 때는 음식이 그냥 소품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줬던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두 주인공에만 집중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어떤 상처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라는 점은 전 되게 좋은 미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모든 커플들이 다 러브라인이 될 필요가 있었나. 약간 막판에 러브라인 창고 대개방 하듯이 정말 주변 인물들의 짝짓기까지 착신이 생기는 그런 모습은 약간 자기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이런 드라마 볼 때 한 가지만 봅니다. 예, 제가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설렜나요? 예, 왜냐면은 이게 딱 보면서 내가 이 드라마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좀 재밌는데 진짜 좀 연애를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끝까지 좀 재밌게 본 드라마고 이 작품이 그래도 잘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연관 검색어들 보면 뭐 시청률, 몇 부작, 그다음에 후속작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지 않았나 저처럼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통 멜로나 정통 로맨틱 코미디는 좀 흥행에 실패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요즘 세대가 연애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는 되게 전형적인 로맨스,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문법이 요즘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의 현실을 반영을 못해서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재탄생,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13일 첫 방송된 뽀뽀뽀 친구 관련 키워드입니다. 뽀뽀뽀 모두야 놀자 이후에 재탄생된 뽀뽀뽀 친구는 뽀미 언니와 느리 그리고 우리, 토리가 뽀뽀뽀랜드에서 펼치는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이 놀이나 노래, 율동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코너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을 재미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얘들아,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땐 뭐라고 하지? 안녕. 안녕. 정말 놀라운 말, 정말 신기한 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말.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인사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뽀뽀뽀랜드의 친구예요. 우리의 친구! 새 단장을 마친 뽀뽀뽀 친구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댓글을 확인해 보면요. 아이들과 함께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 흥이 마구마구 올라갔던 첫 회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아이들 실내 대체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핑맨 좋아요. 너무 알찬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네요. 그 알찬 코너 구성으로 돌아온 뽀뽀뽀 친구에 대한 호평이 좀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뽀뽀뽀 친구 첫 방송 어떻게 봤을까요? 뽀뽀뽀가 81년생이더라고요. 올해로 40살을 네. 맞이했는데요. 사실 80년대, 90년대 이 뽀뽀뽀는 뭐 TV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고 많은 그 어린이와 엄마 아빠들에게 이 아침을 행복하게 해주는 뽀뽀뽀로 하루를 열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돌아온 뽀뽀뽀 친구는 느리나 우리나 토리같이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도 있고 점핑맨을 통해서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영어 공부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융합이 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컨텐츠는 아이들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5살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뽀잉뽀잉하고 이야기 팡팡 코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악이라든지 화려한 색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좀 입혀진 그런 코너들을 좋아했고 다만 이게 시청률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이게 얼만큼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의 감상은 이제 그 타겟층인 어린이 시청자의 직접적인 감상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7살 조카랑 같이 신청을 했어요. 7살 정도 돼서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반응이 좋았던 코너가 이제 알루아 점핑맨 코너였는데 이 운동하는 동작들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히어로들의 그 캐릭터들의 특징을 운동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내가 보기에는 좀 힘든 운동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운동인지도 모르게 그냥 즐겁게 굉장히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콘텐츠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되게 의미 있었던 캐릭터가 느리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장면에서 느리 캐릭터는 이제 항상 좀 동작이 늦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이 느려요?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캐릭터 특징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평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진 아이들이 꼭 있는데 함께 친구로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뽀뽀뽀의 그 전통적인 키워드가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까 그런 친구의 메시지도 잘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된 뽀뽀뽀가 온라인 플랫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보호자들이 보라고 올린 이제 자문 영상이 올라와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의 니즈는 무엇인지를 되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제작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심부름센터.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이거는 19일 방송됐던 나이아가라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나이아 상사 심부름센터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다양한 매력을 가진 5 시니어 멤버들의 아침 회의를 통해서 실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색다르고 유쾌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조 부장님 이제 회의 시작하시죠. 예. 근데 무슨 회의를
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 늘 아침 회의는 우리 조 부장님이 또 진행하셨으니까. 그럼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뭐 아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아침 회의가 무슨 회의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온 거예요? 아니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정말. 좀 신경하시고. 또 왜 인사까지 하십니까? 아니 이래서 제가 진짜 이 회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편해야지. 앉으세요. 사장님 앉으시죠. 예. 아니 앉으세요. 예. 아니, 먼저 앉으십시오. 아니 조 부장님. 예. 눈치껏 좀 해주세요. 눈치껏. 알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 사원은요. 우리 원 과장님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요. 그 주판을 고집하셨거든요. 원 과장님. 원 과장님 주판을 고집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올해부터 계산기를 이용해서 네,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청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칭찬합니다. 당신의 계산기를 축하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뭐 네. 어떻게 주판에서? 아니 이제 저기 주판을 놓으니까 네네. 그게 좀 더딘 것 같아. 그렇게 전자계산기 두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스피드 좀 볼 수 있을까요? 32 예. 플러스 48. 자 주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주판으로 다시. 그게 안 되시나요? 주판으로. 3248. 예? 32 더하기 48이 3248인가요? 지금? 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전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이 만세! 이게 다 사람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나 혼자만 진짜 만세. 온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직원들이 많은 그런 회사인 것처럼 홍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너무 잘 나가죠. 너무 좋네요. 네. 네, 나이야 가라는 춘천 MBC에서 제작이 돼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즌 3는 전국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취향 저격. 너무 재밌는 거예요. 5 멤버 캐릭터가 다 각자가 살아있고 어르신들 진짜 재치가 너무 뛰어나서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어디까지가 애드립인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오랜만에 재밌게 봤고 무한상사를 감히 좀 능가할 만한 그런 저는 역량을 봤거든요. 특히 사운 정하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많이 아는 놈이 일찍 얘긴다. 누굽니까? 저건 좀 사원이 장난입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가 그 경험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들의 어떤 내공, 뭐 하시는 분들인지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까지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원수 씨의 좀 재발견 같아요. 손원수 씨가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진행, 리드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손원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어쨌든 나이아가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건강 정보에 대한 프로그램, 또 신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토크쇼, 성인 가요를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들이 많았다고 하면 일반인 시니어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들로 하여금 직접 버라이어티 예능을 하게 했다는 것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 팀을 이룬 이 심부름센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회차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이 커피를 타오라고 하니까 커피를 타는데 블루스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판을 구해 오신 거예요. 또 회의 자료를 프린트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쓰지도 않는 구형 컴퓨터, 전원도 꽂혀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이게 켜지지 않는다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걸 잘 다루지 못하는 좀 뒤떨어진 인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건강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이분들의 재능을 살려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살아난다면 그 웃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작진이 왜 그랬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맷의 가장 큰 영감이자 원소스가 됐던 건 아마 무한상사일 것이고 이런 설정들이 나왔을 때는 그걸 나름대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코미디언이나 연예인이고 이
무한도전 안에서 어떤 롤을 수행한다는 건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고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나이아가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리얼해 보이는 시니어 직장인들이 너무 리얼해 보이게 서로를 비방한다라거나 되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당한다거나 이런 설정들이 나오면 흠칫흠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상사에서의 어떤 농담들은 그게 방영됐을 때 굉장히 유효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게 과연 2020년까지도 봤을 때 유효한 웃음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작진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흔치 않은 실버 예능이라고 방송사에서 작품상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즌3에서 이런 꽁트 형식을 차용한 것도 되게 형식 면에서 진화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소재만 실버 예능에서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형식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걸 나이아가라가 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제 그게 꽁트라는 포맷 안에 있다 보니까 기존 코미디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던 그 약자를 좀 희화화하는 그런 관습들이 드러나서 그런 점은 불편했지만 일단은 포맷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노인들의 오피스 드라마라는 어떤 성격을 좀 더 살린다라면 충분히 더 이제 이게 메시지 면에서도 좀 공감할 지점이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우리 땅,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19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선녀들 리턴즈 1주년을 맞아 기획된 울릉도 독도 특집 두 번째 이야기로 꾸려졌는데요. 독도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기다 보인다. 왜? 독도 보이잖아. 어디? 왼쪽에. 보인다. 경례. 와, 너무 멋있어. 독도라고 쓰여져 있고요. 위령비가 있습니다. 위령비. 위령비. 예. 오, 여기 비가 있네.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입니다. 뭐 어떻게 조난을 당하시나요? 때는 이제 1948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출범하기 2달 전쯤에 주일미군 오키나와의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독도 근해를 공중폭격 실험장으로 썼던 거예요.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하다 폭격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희생된 분들을 이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위령비를 세웠고. 폭격 때. 그렇죠. 일본의 반격. 주일 미군이 폭격 훈련장으로 여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주일 미군이 인정한 일본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가 우리 땅이니 당장 폭격 중지하고 훈련 중지하고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미국이 즉각 나갔다는 점으로 우리는 이 독도 인근해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독도가 일본 섬이 아니라는 걸 연합군 스케핀 문서에서 명시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스케핀 문서에는 독도라는 말이 명시돼 있는데 왜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에게는 누락이 됐을까? 이때 대한민국은 6.25 전쟁 중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기는 독도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끊임없이 독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기 있는 수역이 독도를 계속 넘나들게 된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데 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슈화시키지 말고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역사적 지식, 의식을 머리가슴에 담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독도를 이렇게 가슴 깊이 제대로 끌어안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네, 댓글 잠시 살펴보면요. 선녀들 드디어 독도 입성했네요. 1주년 의미도 살리고 이번 탐사도 정말 좋았습니다. 1주년 특집 기대한 만큼 너무 유익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특집으로 애국심까지 뿜뿜. 2주년, 3주년 쭉쭉 함께 해줘요. 1주년을 축하하는 댓글과 함께 이번 특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까지 알리면서 관심을 촉구한 이번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저한테 만약에
독도가 왜 우리 땅이야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 땅인지 그 쉽게 아주 설명을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독도에 얽힌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뭐 듣기는 했지만 증거를 대봐 이러면은 명확히 뭐 이렇게 잘 설명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론할 수 있는 논리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독도가 석도라는 이름을 불렸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석도라는 이름이 전라도 어민들이 독도에 가서 조업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독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뭐 이런 걸 딱 증거를 대면 뭐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라도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녀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다른 회차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선녀들의 모습 또한 이 1주년 기획을 빛나게 해준 요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1주년 기념 특집답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진 방송이어서 되게 좋게 봤고 한일 간의 오랜 분쟁의 역사를 정말 흥미롭게 전달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 팩트를 던지면 일본 측이 어떻게 반박을 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울릉도 독도가 표시돼 있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격. 그 일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여기 자기네 지역에 색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가 색칠이 돼 있어요. 표기도 돼 있고. 그래? 그럼 개정판 말고 원본을 보자. 라고 봤더니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남의 땅이니까. 자기 땅엔 다 색이 칠해잖아요.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이 과정을 굉장히 치고박는 어떤 티키타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구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자칫하면 이게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독도 위령비 건립의 배경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슬픈 그 독도에 얽힌 그야말로 다양한 그 역사를 다 다뤘던 그런 노력들이 이제 시청자로서는 되게 좋았고 좀 약간 고맙기도 한 그런 방송이었어요. 한 가지가 굉장히 크게 아쉬웠어요. 그 독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종종 스시마섬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시마섬이 조선 땅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 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시마섬 영주가 이제 조선왕의 신하로 있었던 건 맞지만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스시마섬이 한때는 조선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본 우익의 논리를 고스란히 복사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 없는 되게 옳은 이야기를 조목조목 쭉 다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스시마섬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신뢰성까지도 사실은 약간 그 함께 손상을 받거든요. 이게 나온 건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선녀들 리턴즈. 시간의 선을 넘나드는 유익한 탐사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